우파들 혹은 이제 여론을 분산시키고 가능하면은 국민 투표 없이 개헌하겠다는 그런 작전입니다. 연방제 개헌, 뭐 글쎄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원래 수단이 많아서요. 수단이 많아서 여러 가지를 구사하면서 여론이 한 곳으로 결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방제 개헌, 저는 작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방제 개헌 불가능할 겁니다. 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을 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문제, 문재인의 사법 처리 문제, 그리고 이재명의 사법 처리 문제,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 부정선거, 그다음에 공산주의 적폐들,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왔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 한꺼번에 앞으로 전국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이가 곧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구속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재명이는 말입니다. 이재명이랑 지금 세게 붙었는데요. 이재명이는 뭐냐? 이재명의 실체는 뭐냐? 이건 말이죠. 야당의 지도자 그 이상입니다. 북한이 심어놓은 차기 대선 후보입니다. 지난번에도 후보였지만 차기 대선 후보입니다. 더 나가서 쟤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이재명이다 라는 구도에서 지금 모든 작전을 진행 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거기에 모든 승부를 지금 걸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전국에 이 북한의 공산당의 중국의 마수가 깊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숨은 암수입니다. 이거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저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단식을 하고 검찰에 왔다 갔다 하고 마치 국회 체포동의안 받지 않을 것처럼 하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반드시 부결시킬 겁니다. 왜냐? 다음 대통령 후보는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니까요. 얘네들은 그런 구도화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각종 그 수들이 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방제 개헌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재명은 만약에 그 구도를 우리는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은 거기에 뭐가 붙어있다고 그랬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붙어있고 경기도가 붙어있고 성남이 붙어있고 동부연합이 붙어있고 이석기가 붙어있고 거기에 안호가 붙어있고 지하조직이 붙어있고 거기에 북한 노동당이 붙어있고 이런 겁니다. 이걸 깨야 됩니다. 이걸 깨지 않으면 우리나라 못 살아나요. 아니 대선 지금 하는데 북한이 내세운 후보가 1등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용납할 수 있습니까? 용납 못하는 겁니다. 용납할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지방자치 예산을 갖고 자기들이 주물러 갖고 그걸 대선 자금으로 만든다? 절대로 그거는 법의 심판 반드시 해야죠. 그런데 얘네들은 그거 절대로 용납 못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패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네들 구속시키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만약 구속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속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났습니다. 다음 수가 없어요. 이재명은 그냥 불구속으로 질질 끌다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나에서 거기서 자체 경쟁에 의해서 도태되거나 이런 방식을 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재명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이 있다면 방송이랑 언론을 우리가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재명이 저거 반드시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이재명이 문제 앞으로 크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어젠가요? 오늘 아침인가요? 문재인 정권이 정권 당시에 통계를 조작해요. 각종 통계치를 조작한 게 돌통이 났습니다. 그죠? 고용 통계, 부동산 통계, 소득 통계, 통계청과 부동산 원을 조작해갖고 걔네들의 압박을 줘갖고 1, 2년이 아니에요. 4년 동안 거의 100회 가까운 숫자로 관련 통계를 조작해왔습니다. 집값을 낮추고 소득이 올라간 것처럼 생각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늘었는데
일반 정규 근로자가 넣은 것처럼 그렇게 통계를 조작해 왔어요. 사람들을 완전히 혼을 빼놓은 거죠. 소득주도 성장이 진짜인 것처럼 일반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심판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조속한 신뢰 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원이 감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저거 수사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저것도 해 넘어갑니다. 걱정입니다. 걱정. 문재인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걸 지금 이 나라에 못할 짓을 해왔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걸 하나 못 잡고 이러고 있으니 문재인에 대한 이 뭡니까 사법적 심판도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지금 봐서는 연말 가면 갈수록 정기 그때 열고 가면 갈수록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요즘 시국이 어떻습니까? 네? 이래갖고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오. 간단히 생각해갖고 집에 기둥이 있잖아요. 4개 기둥이 입법, 사법, 행정부, 그 다음에 시민사회. 이 중에서 지금 제대로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입법부가 제대로 서 있습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됐잖아요. 행정부가 지금 제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사법부 김명수가 다음 주인가요? 26일인가 언제 퇴임한다 그러는데 네? 그자가 6년 동안 이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려 나갔습니까? 이 사법체계를 완전히 좌빨들의 손아귀에 들고 지 마음대로 인사를 하고 지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고 내려야 할 판결을 안 내리고 저기 깃발에 있듯이 부정선거 다 깔고 물렸잖아요. 이 새 후보가 지금 대법원장이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 지금 누가 잡고 있습니까? 얘네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이거 인준 동의 안 하면은 대법원장은 그게 안 된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서 다른 후보 낙마한다면 다른 후보를 또 올려야 돼요. 이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니 정치권에서는 이번에 나온 사람은 희생양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시킬 사람은 또 다른 하나 구해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내년에는 총선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의 갈 길입니까 여러분? 자 이거 나라 바로 잡지 않고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다음 대선에 당선시켜야 될 후보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국회는. 좌빨들은 걔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대법원을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데 그 지금 좌빨 그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들이 이리저리 하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사법부. 행정부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신념도 없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확고한 비전도 없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상당한 혼란이 계속되지 않을까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비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쌓였던 일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덮치는 겁니다. 게다가 경제 상황 어떻습니까? 유가 최고치 올해 최고치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걱정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에 무너진 법치를 세워야 되느냐 라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이대로 지나가도 되는 것인가 좋은 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도 나쁜 것인가 좋은 게 좋은 것인가 하고 흘러갈 것인가. 법치를 세우는 방법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가 탈선한 그 원점에서 시작해야 돼요. 거기가 어딥니까? 불법 탄핵이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줄기를 잡아서 이 나라를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유 나는 거기 싫어. 그냥 부정선거 조금 하다가 다음 총선 할래. 아유 그래서 나라가 바로 잡히면은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죠.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라고 적어놓고 지금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밑에서는 움직이고 있는데 위에서는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걱정의 말씀을 드리면서 불법탄핵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이 나라 법치주의를 잡으려면 이 나라의 정통성, 합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따져야 된다.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뭐 날씨가 그렇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 바퀴 돌 텐데요.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